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적 헌법 가치인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1년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된 국가기구로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명 김용원 상임위원과 국민의힘 지명 이충상 상임위원회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언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유일한 금보호관이면서 최혜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석 전 장관과 통화를 하질 않나, 군 피해자 유가족들을 수사 의뢰를 하질 않나, 인권위원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에게 쓰레기 기사를 쓰는 기레기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충상 의원 또한 막말과 갑질을 일삼으며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의원들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반인권적인 일만 일삼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2020년부터 23년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인권위원으로서 이 상황을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26명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투명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지금의 반인권적인 인사들이 인권위원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 및 상임위원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며 회의석상에서 막말과 파행을 막아내야 합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일한 장애차별 시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이후 장애 당사자 위원이 단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장애 당사자, 인권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장과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시 인권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와 반인권적인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질이 없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미화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함께 공동 발의를 해주신 우리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국회의원께서도 와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기자회견 낭독하실 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대표하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윤봉남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봉남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각종 폭언과 비상식적 행동을 하면서 인권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그간 확립해온 입장과 국제인권기준을 전면 부정하고 인권보장의 가치에 반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들 또한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업무로 독립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범인 파리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그러기에 인권위를 구성하는 위원회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를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은 최소한의 인권 기준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회의를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하자고 강변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인권위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운운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히 두 상임위원의 최근 발언 중에는 언론사를 기레기라고 칭하고 인권단체를 인권 장사치로 모욕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김용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명하였고 이충상 의원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인권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인권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인권으로 지명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 지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이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들이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이 부여하고 있는 인권위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기본 자격 요건 자체가 의심되는 인권위원들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출하고 지명한 대통령과 여당은 이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22대 국회는 현재의 인권위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인권위의 독립성, 신뢰성, 다원성이 담보되도록 인권위원이 선출 지명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적극 나서주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봉남 민주사회위원 변호사회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앞에 말씀하신 서미화 국회의원님과 윤봉남 변호사님의 말씀에서 사실 국회와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또 특별하게 모신 분은 아주 어렵게 국회까지 걸음해 주셨는데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 애니 또는 아니라고 부르는데요. 쇼미라 산열 활동가께서 한국을 직접 오셔서 어제 토론회를 또 여시고 오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 애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서한, 이 국문본과 영문본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기자님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쇼미라 산율 활동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차 통역에는 강은지 미국 변호사님께서 애써주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I'm representing 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or ANI, which is a network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defenders from Asia working on issues related t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I currently has members from 18 countries in Asia, and we work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to ensure compliance of Asian NHRI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Paris Principles. ANI has written an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of Korea, His Eminence Yoon Suk Yeol, urging compli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n the recrui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order for Korea to truly become a global pivotal state.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쇼미라 스날입니다. 네, 저는 그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인 애니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애니는 그 아시아 지역의 18개 국가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NGO들의 네트워크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의 그 국가인권기구가 국제기준, 특히 파리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렇게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 그 공개 서한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개 서한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 시에 파리 원칙을 비롯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인권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그 인권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nnie notes that the NHRCK has been a good example for NHRIs in Asia, including holding the current chairpersonship of the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Unfortunately, however, several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HRCK, especially since May 2022. Annie has also raised these with the Commission. These have centered around the anti-human rights behavior of two commissioners, Commissioner Lee Chung-sang and Kim Yong-won, whose statements on social minorities, including the LGBTQI+ community and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as on the death penalty, have been a cause for deep concern.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으로 표상받아 왔습니다. 또 그 국가인권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모임인 APF의 의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이래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이것은 반인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권위원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그 활동과 맞물려서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권위원들은 현재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으며 또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인 발언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In our letter, we have listed various concerns about the Commissioner's anti-human rights behavior, including the omission of the recommendation for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from the NHRCK's independent report to CEDAW, changes to the voting process in the NHRCK's subcommittees, and intimidating behavior towards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ir families, as well as towards staff of the NHRCK. These commissioners have acted in a manner unbefitting of their esteemed positions within an NHRI, and such anti-human rights behavior does not serve the NHRI and its history of work well. The NHRI may be affected strongly if commissioners who have acted in such a manner that goes against their role in the commission are appointed as the futur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그래서 애니에서 준비한 공개 서한에서는 이러한 그 몇몇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해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그 전원위원회로 보내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의견 이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는 이런 그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그 조사관들을 비롯한 그 내부 직원에 대해서 그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금 상임위원들의 이런 반인권적인 태도는 국가인권기구가 대한민국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 그 크게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차기 인권위원장은 반드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With the expiration of the current term of Chairperson Song Do-hwan in September 2024, Annie notes that the process for President Yoon Suk-yeol to elect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HRCK will begin this month. For this, Annie recalls that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protection of freedo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recrui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NHRCK, we are urging the President to nominate a candidate who respects the Paris Principle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애니에서 이해하고 있기로는 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올 9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의 그 선임 권한이 윤석열 대통령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정된 절차에 따르면은 이번 달 중으로 차기 인권위원장의 그 선출 절차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 시에
여러 국제 기준, 국제 인권 기준, 특히 파리 원칙을 준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For the recrui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we urge the President to nominate a candidate who can comply with and properly implem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cluding the Paris Principles, who can create a culture in which human rights are respected within the NHRCK by respecting the personality of commissioners as well as staff, someone who has the capacity and expertis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NHRIs in the Asian region, as well as serve as an examp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 candidate who can make efforts to ensur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human rights policy can be implemented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ank you. 그래서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파리 원칙을 비롯한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국제 인권 규범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권도 존중되는 그런 인권 존중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차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 단체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시아의 국가인권기구 감시하는 인권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공개서한을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의미 있고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만큼 우리 국가인권위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언론도 알아주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제민주연대의 최미경 대표님,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의 박기명희 대표님 순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창민 국회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관련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부 인권위원들이 반인권적인 언행을 끊임없이 일삼고 위원회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인권위법 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인권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 반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이충상 상임위원 2023년 3월 23일의 발언입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2024년 6월 3일 발언입니다. 지금 인권의 보호관을 자처하는 분들의 비인권적인 발언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된 회의에서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처럼 반인권적인 망언들을 소리 높여 떠드는 국가인권위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내외 인권 사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오가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의 임명과 함께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2년 10월
이른바 윤석열차 관련 진정의 인권위에 제기되었습니다. 이 당시 이충상 의원은 이 진정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2023년 3월 개최된 소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담당 조사관의 편파 불공정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배포했으며 담당 조사관이 자문을 받은 교수에 대하여도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을 자주 하는 강성 좌파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편향적인 이념 성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 조사관의 성실을 특정하여 조사 방법이 불공정하고 큰 잘못이라고 내부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한 인권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용환 상임위원은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기레기라고 부르고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들을 향해서는 인권 장사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 회의 공개는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편한 언론과 인권단체의 방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은 UN 자유인권위원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고문방지위원회와 같이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자주 드러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의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독립보고서를 누더기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참담한 현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 항의 면담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사무실을 찾은 군사망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자신을 감금하여 공포를 느꼈다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참담한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군에 보낸 자녀의 죽음을 마주하고 피눈물의 세월을 보내며 거리와 국회에서 싸우고 국민들께 호소하여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탄생시킨 유가족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이 군인권 보호관을 과연 이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로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정권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부에 내리는 권고를 수정하는 시도들이 있긴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에 시작된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의 등급심사에서 3회나 연기되었다가 겨우 A등급을 유지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9월 3일 송도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통령실은 차기 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 등 국제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단일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올바른 운영에 관해 노력해온 인권 옹호자들이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사항까지 보내 올바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준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책임이 국회와 인권시민사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약속과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그 시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함께 쌓아올린 성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상식에 기반한 인사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기반한
국가인권기구로 올곧게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시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발의는 매우 중요하고 반가운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법안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인권,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온전한 국가인권기구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들에게도 알려 굳게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은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정부는 인권 감수성과 인권 옹호,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 서미화, 강선우, 민형배, 박수현, 박지원, 박희승, 백승아, 신현대, 윤종군, 윤종호, 정을호, 조계원, 주철현, 한창민, 황윤하,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감시기구, NGO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네, 기자회견 낭독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서미화 국회의원님, 한창민 국회의원님, 국회에서 이 개혁 입법안들이 즉각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정부에도 올바른 국가인권위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체근하고 압력을 많이 넣어주셔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국가인권위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